안녕하세요. 예, 2차, 우리 1차 시험 다 잘 보셨을 테니까 2차 준비하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차, 1차를 공부를 뭐 잘 하셨다 하더라도 2차는 전혀 다른 별개 문제고요. 2차에서 제일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답안 작성에 대한 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중간에 뭐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저도 강사긴 한데, 저 별의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2차 때. 그러면 이제 강사들이 가르쳐주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답안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좀 잘못 맹신했다가 이제 손해 보시는 수가 있어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뭐 바로 이제 뭐 OX 뭐 틀린 게 맞냐 이게 딱 나오는데 이제 2차에서는 이제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논술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났는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안 뭐 채점한 거에 대해서 답안지를 보러 갈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럼 거기에 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채점위원들은 이제 자기의 답안지를 가지고서 이제 복사된 걸 가지고 거기다 채점을 해서 두세 명, 한 세 분 정도가 이제 채점위원이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공부 방향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잘못 알고 계시면 그냥 뭐 강사가 가르쳐주는 저런 내용대로 그냥 하면 되나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른 강사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채점평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꾸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자기 위주의 그런 게 좀 있고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합격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합격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되게 많거든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공통적이고 좀 범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답안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어디에도 가이드가 없어요. 뭐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뭐 그걸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뭐 이거는 답안지를 이렇게 써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강사가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는. 그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채점평입니다. 채점평. 이 채점평을 2차 공부하기 전에 좀 그냥 숙지하시고 좀 잘 읽어보시고요. 또 공부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좀 재미삼아라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내가 답안 작성을 이제 뭐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그걸 이제 강사들 통해서 약간 뭐 이렇게 고쳐지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는 채점평입니다. 그래서 그 채점평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일반적인 뭐 모든 과목에 대한 답안 작성을 알려줄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상표법 강사하다 보니까 뭐 상표법에 관련된 채점평에 대한 거를 다 모아왔어요. 그것들을. 근데 이게 웃긴 게 42회부터 지금이 이제 57회인가요? 네, 53회인가밖에 채점평이 없어요. 54회부터는 그게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때 좀 약간 논란도 좀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도 2차 답안을 잘 작성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최근 한 2년 뭐 좀 개업하고 뭐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2차 강의는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때 53회까지만 채점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채점평이 없어요. 그냥 그런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뭐 지금까지 쌓여있던 42회부터 53회까지의 채점평이 되게 좀 제가 이걸 다 모아놨었고 그거를 지금 혼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 답안 작성에 맞춰서 그것들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채점평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두 가지를 잘 안 해요.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기출문제에 대한 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차는 기출문제를 잘 푸시는데 2차의 경우에 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는 경우가 뭐 자료도 좀 없을 뿐더러 그걸 잘 안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채점평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내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채점평 같은 거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막 그 채점평에 여러 가지 그 채점위원이 겁나게 비판을 해요. 학원에서 그냥 똑같은 내용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처음 공부해가지고. 그다음 이게 이제 보통 왜 동차 때죠. 1차 시험 한번 보고 처음 볼 때는 솔직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선택한 강사들 교재를 가지고 그걸 이제 달달달달 외워요. 그걸 쓰는 것도 솔직히 바빠요. 그거를 이제 솔직히 달달달달 외우면서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변형을 해야 돼요. 너무 똑같이 쓰는 거는 안 좋아요. 그건. 근데 그게 힘들긴 해요. 그걸로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 진짜 달달달 외우기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뭘 변형을 하냐 라는데, 그게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득이라고 하죠. 뭐 1차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뭐 부진정 동차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2차를 2번 정도 연습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요령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식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답안지를 무조건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판단하는 거는 답안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모든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불합격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어려웠다? 그럼 다른 사람도 어려웠고, 문제가 쉬웠다? 다른 사람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자기적인 문제인데 자기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잘 고려를 하셔서 공부 방향을 정하시고 답안 작성법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저도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강사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뭐 동차로 합격은 못했어요. 근데 운 좋게 이제 기득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동차로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겁나 힘들죠, 솔직히. 왜냐면 이제 민사송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동차라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그냥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1차에 합격하셨다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공부량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민법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았었겠지만 이제 민사송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미 미리 하셨다 하더라도 양이 많아요. 그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운 좋으면 이제 합격할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혹시 기득 이상의 이제 뭐 솔직히 제 아는 친구나 후배나 이런 애들 보면 장수생도 되게 많았어요. 막 한 6년 공부하거나. 예? 저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변리사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뭐 운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그건 합격은 뭐 둘째 치고요. 2차에서는 답안에 초점을 맞춰서 답안 작성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건 없어요. 민사송법이나 이런 거 말고 특허상표 새로운 지식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 판례 말고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내용을 모르질 않아요. 근데도 점수차가 왜 날까?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같은 분들도 꼭 다시 한번 두세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